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삼성 갤럭시 S26이 있고 오늘은 이 기기에서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면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서 아래로 스와이프 하세요. 그러면 모든 톡을 메뉴가 내려옵니다. 저는 오른쪽에서 스와이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성은 토글과 알림을 분리해 두었기 때문에 토글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표시되는 토글 목록이 확장되고 이 안에서 화면 녹화기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제 경우에는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만약 찾을 수 없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맨 아래까지 스크롤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연필 아이콘을 클릭해야 합니다. 이제 맨 아래까지 스크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추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토글 버튼이 위치해 있던 편집 옵션 메뉴에서 직접 추가를 했었죠. 하지만 삼성은 이번에 여기에다가 약간의 특별한 멋을 더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제공해서 훨씬 더 방대한 목록을 만들어 예전보다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추가된 토글까지 모든 토글을 스크롤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개선이네요. 고장나지 않았다면 그냥 망가뜨리라는 거죠. 아무튼요. 여기서는 스크린 레코더를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캡처 카테고리가 위쪽에 있어서 맨 위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토글은 옆에 있는 스크린샷 찍기 토글에 비해 좀 더 회색빛이고 덜 눈에 띕니다. 스크린샷 찍기 토글은 훨씬 더 잘 보이죠. 더 잘 보이는 토글은 지금 추가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누르면 추가되고 목록에서 자동으로 좀 더 흐릿해집니다. 이제 여기에 추가되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마 정리된 상태를 좋아할 텐데 맨 아래에 추가하는 건 또다시 멍청한 짓이죠. 고장나지 않았다면 그냥 망가뜨려라.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길게 눌러서 바로 여기 명령어 목록으로 끌어다 놓을 거예요. 그 위에 놓으면 그 안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여기서 이걸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화면 녹화기가 처음으로 보이게 되면 길게 누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설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화면 녹화 섹션까지 조금만 아래로 스크롤 해보시면 여기 몇 가지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비디오 화질 옵션은 기본값이 1080p로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좋은 거네요. 지금은 2026년이니까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죠. 사실 여기 있는 이 화면들은 1440p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기기가 거의 없다는 게 좀 이상하죠. 그들은 1080까지만 제한해요. 1080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유튜브 같은 데서 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해상도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서 볼 수 있는 다른 기능으로는 예를 들어 셀피 비디오 크기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작은 원이 실제로 화면에 보일 셀피 녹화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크기를 조절하여 화면 공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화 시 상단과 터치 표시를 보여주는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켜면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한 곳에 반투명한 회색 점이 기록됩니다. 옵션은 전부입니다. 비트레이트 같은 건 없으니 창을 닫고 이 토글을 다시 찾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몇 가지 옵션이 나옵니다. 이제 전체 화면을 녹화할지 원하는 부분만 잘라내어 녹화할지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을 하면 화면에서 특정 영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옵션도 있는데 오디오 녹음은 없음, 미디어 또는 미디어와 마이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만 녹음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 같네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저는 기본으로 선택된 미디어로 둘 거고 이제 녹화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건너뛸 수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동작이 녹화됩니다. 제가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볼 텐데 나중에 재생할 때 그 점이 보이도록 하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실행하고 여는 애플리케이션들도 모두 함께 녹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빅스비 같은 것을 한번 열어볼게요. 로그인이 필요하네요. 시계 앱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시계가 보입니다. 이제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일부 항목들은 녹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이 휴대폰에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애플리케이션을 처음
여는 거라서 아무런 팝업도 뜨지 않았고 어떤 허용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안쪽으로 상세히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앱 정보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걸 닫고 나서 권한 설정으로 들어가 보면 현재 허용된 항목이 아무것도 없고 사용 데이터 항목으로도 상세히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백그라운드 사용량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네요. 여기서는 삭제하는 방법이 아니군요. 이상하네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장 공간. 여기 있네요. 캐시 삭제, 삭제, 그리고 그게 다른 것도 같이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앱에 어떤 권한이 있었다면 이제 다 사라졌고,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확인 메시지나 무언가를 허용하라는 질문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녹화를 마치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팝업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이 팝업을 숨기지 않았다면 말이죠. 만약 숨겼다면 이렇게 위로 스와이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걸 탭하면 녹화를 일시정지하거나 또는 바로 중지할 수 있고 원한다면 계속 녹화도 할 수 있습니다. 연필 도구도 쓸 수 있어요. 여기 위에 그냥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제 녹화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제 녹화를 중지하면 화면 녹화가 갤러리나 사진 앱, 즉 기기에 저장됩니다. 이걸 볼 때 어떤 앱을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갤러리가 구글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으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갤러리에 들어가면 바로 여기 첫 번째 탭에서 화면 녹화 영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화면 녹화를 찾으려고 할 때 이곳이 가장 편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대신에 앨범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앨범에 들어가면 화면 녹화라는 앨범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이런 녹화 파일들만 모여 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서 나중에 원하는 걸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재생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바로 제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게 될 화면이 대략 이런 식으로 보일 거라는 점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의 일부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경우 은행 앱에서 사용되는데 악성 코드를 통한 인증 정보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악성 코드는 화면 녹화나 스크린샷으로 핀이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능은 완벽하게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스포티파이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뭔가 보이시나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떤 앱이 여러분의 기기 사용 방식을 바꾼다는 게 안심이 되시나요? 제 기기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는 점에서 정말 안심이 되네요. 어쨌든 이런 기능은 은행에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어떤 앱이 이 기능을 사용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가 이 기능을 사용했죠. 스포티파이는 분명 여러분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지 않게 보안을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테지만요.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기에 돈을 지불했잖아요.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았죠.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의 허락 없이 여러분의 기기를 통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바꿀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이유도 없죠. 그저 자기들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요. 이 설정은 그들이 아닌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유물을 대놓고 침해하는 이런 쓰레기 대신 쓸 수 있는 대안들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스포티파이를 완전히 버리고 대안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설정은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훌루, HBO 같은 다른 스트리밍 앱에서도 사용됩니다. 그 외에 온갖 앱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논리는 사실상 모든 서비스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를 쓸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는 이런 걸 전혀 차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글쎄요 노래 제목을 캡처하고 싶다거나 왜 그런 걸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니면 뭐 그 노래 일부를 녹음하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걸 차단 안 하니까 원한다면 그냥 쓰셔도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 백그라운드에서 재생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왜 녹음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선택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유튜브 리벤트나 아니면 리벤트라는 걸 직접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광고 없는 버전, 크랙된 앱 같은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 작동할 거예요.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이나 다른 것들은 기본적으로 방식을 바꾸려고 하죠. 기기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하며 당신에게 저작권 책임을 전가합니다. 보상도 없이 말이죠. 황당하게도 오히려 보호 비용을 내라고 요구합니다.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죠. 어쨌든 그걸 위해서 이제 브라우저로 들어갈 겁니다. 어디로 정확히 가야 하는지는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넷플릭스 같은 다른 앱에서 녹화하고 싶은 쇼나 영화의 일부를 녹화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했더니 그 사이트가 폐쇄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녹화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아마 그게 삭제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신에 저는 접근 방식을 좀 바꿨어요. 하루 먹을 물고기를 주는 대신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DMCA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죠. 아무튼 예전에 제가 보여줬던 방법이 있는데 이걸 참고해서 다른 것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pstream mob. 자, 제가 여기로 이동하면 이 사이트가 더 이상 접속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이트는 현재 접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동영상으로만 보여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는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양은 충분하고 대부분 모두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영상들은 조회수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냥 아시다시피 우연의 일치였을 수도 있죠. 그게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지 보여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그걸 입력하고 대체 사이트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AI 관련 쓰레기는 무시하세요. 이건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완전 쓰레기입니다. 넷플렉서 물론이고 또 뭐가 있지? Watch UG. 솔직히 그게 뭔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레딧입니다. 이제 보시면 아주 적절하게 이름 붙여진 서브레딧 r/파이러시가 있습니다. 당장 가입하고 싶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다른 곳을 찾는 데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뭔가를 녹화하려고 하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걸 녹화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그걸 공유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공정이용법이 있기 때문에 그마저도 완전히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죠. 공정이용법에 따르면 일부 짧은 구간 정도는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30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 있는 거죠. 넷플릭스가 이런 걸 막는 건 그냥 뭔가를 보호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전체를 녹화해서 공유하려고 할 때 그걸 막으려는 의도인 거죠.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넷플릭스 관련해서 그런 사이트들을 찾을 수 있고 입력하는 방식에 따라 더 많은 사이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넷플릭스의 대안이나 무료 넷플릭스 대안 같은 것들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거기에는 20개가 넘는 다양한 사이트 목록이 정리된 서브레딧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곳은 더 잘 작동하고 어떤 곳은 덜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초 뒤 조작 시 광고 페이지로 리디렉션 되기도 하는데 정말 끔찍한 사이트들이죠. 다른 것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찾은 기능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되어 별도 설치 과정 없이 브라우저에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스크린샷을 찍거나 화면 녹화도 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바로 클립을 캡처하고 잘라내서 공유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